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여고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실은 3학년하고 2학년 시험 확통 시험 문제가 공통 시험 문제입니다. 자,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는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은 나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는데 소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와, 첫 번째 문제부터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 6의 약수다라고 해주면 6의 약수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1, 2, 3, 6 이렇게 좀 4개가 있겠죠. 이때 이제 소수는 2, 3이 되는 거니까 자, 전체 그럼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지 중에 2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분의 1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이론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확실하게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상자 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아몬드 초콜릿 6개, 밀크 초콜릿 4개가 들어있습니다. 값을 두 사람이 차례대로 초콜릿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내서 먹으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둘 다 이것만 먹는 거예요? 아몬드 초콜릿을 꺼내 먹을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콜릿 6개, 4개에서 전체 10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갑이 가서 열심히 꺼내 먹는데 아몬드 초콜릿이 6개 있겠습니다. 자, 먹었으니까 초콜릿 개수가 좀 바뀌겠죠. 9개가 되겠고 아몬드 초콜릿은 5개로 바뀌어져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산수하면 되겠고 이곳에 2의 인수가 있으니까 3하고 그 다음에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9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3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확률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좀 영향을 받아서 전체 개수가 좀 바뀌어간다. 물론 이제 아몬드 초콜릿 개수도 좀 바뀌어간다. 이런 부분들, 뭐 적게 보게 되면 뭐 종속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해가면 되겠죠. 여기서 무슨 뭐 단원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장마철 수요일에 비가 왔을 때 금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이 0.7이었다고 합니다. 와우. 엄청나게 장마철이라고 그랬죠. 장마철이니까 비 많이 오겠죠. 자, 이 지역의 날씨를 조사해 보니 비가 온 다음 날에 또 비가 올 확률과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모두 비로 같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일에 비가 왔는데 목요일은 좀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요 확률 이건 P. 그럼 요 확률은 좀 1-P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요일에 이제 비가 또 왔다. 비 온 다음에 비 올 확률 또 P였고 안 온 다음에 비 올 확률이 지금 P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P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P에다가 또 P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날 B 확률인데 수요일날 온 다음에 B가 올 이 확률이 지금 0.7이다. 지금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운이 좋군요. 계산했을 때 이제 P 제곱돼서 소거가 되는 거니까 P에서 이제 0.7 이렇게 처리가 돼서 계산하는 거니까 곧바로 P 값이 0.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가 이제 수용도처럼 수요일에 비가 왔다. 뭐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니까요. 비 온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목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올 확률이 P. 그러면 1-P.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해 가는 거니까 너무나 좀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겠는데 자, 요 단순한 이 모양 틀을 우리가 조금 논리 전개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문제 풀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수단을 조사해 보니 걸어다니거나 버스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학생 수는 40, 50, 10%로 나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걸어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5% 버스, 승용차에서 각각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또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어느 날 지각한 학생이 지각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네요. 자, 걸어서 온 학생인 확률을 구해달라.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각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각한 학생들을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40%, 5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10분의 4 걸어다니는 학생들 돼 있고 그 학생들 중에서 5%니까 100분의 5 자, 걸어다니면서 지각한 학생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5가 되나요?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 타면서 또 그 중에 5%.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가용입니까? 10분의 1 처리되겠고 그 중에 얼마가 됐죠? 100분의 3 요만큼이 지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지각한 학생들 구했는데 이때 이제 도보 즉 걸어 다니는 학생들은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학생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지각한 학생이 되겠다. 처리한 전체적인 이제 조건부 확률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미리 약분을 안 한 거군요. 전체 약분을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이 좀 수월하게 지금 진행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 5, 20, 그 다음에 25, 그 다음 3 중에서 이제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 거니까 45에 48분의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로 약분되네요. 4, 1은 4, 4, 2, 8, 4, 5,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12분의 5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뭐 항목이 3개가 돼가지고 조금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큰 흐름 틀에서 지각한 학생들 중에서 도보를 이용한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러면 지각한 학생들 열심히 조사, 교통수단이 이제 3개였으니까 3개의 조사, 그 중에서 도보로 다니는 학생 해서 큰 흐름틀 모양을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문장도 길어지고 살짝 복잡해졌으니까 정확하게 좀 문제의 뜻 파악해가는데 신경 써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독립이라는 사실은 이제 확실하게 알려졌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만세를 외칠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 확률, B 확률 가르쳐줬고 적어도 한 사건이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A합 B인데요. A합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건 이제 A 확률에다가 더하기 B 확률을 처리해 주겠고, 이제 이게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독립이라는 얘기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하기로 계산하는 거죠. PA 곱하기 PB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처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좀 살펴볼까요? 4분의 1 더하기 5분의 3 처리됐고 빼기 할 이 부분이 4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연스럽게 5, 4, 20으로 통분하게 되면 5 더하기 12 빼기 3 처리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분의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1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약분하니까 10분의 7 이렇게 처리됩니까? 10분의 7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PA 곱하기 PB 이 부분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된다라는 사실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각 면에 115호, 여기 3개, 그 다음 22, 2개, 3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적혀져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던져가지고 위에 나온 숫자를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숫자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나왔는데 다음 두 사건을 또 다시 한번 구해야 되겠다 됐네요. 최대값, 최소값 합쳐서 3보다 작거나 같고 차이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사건들을 좀 조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 각각 이런 사건들을 또 PN, QN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을 골라달라. P2, 그러니까 P2 이런 걸 구해야 되겠군요. 그죠? P2를 구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최대, 최소를 합해서,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111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고, 2, 그럼 이제 3분의 1이 되겠고, 3 일어날 확률 6분의 1은 거기가 되겠고, 최대, 최소의 합이, 아무리 못해도 2는 되죠. 그럼 1 나오고 1 나오는 이런 경우랑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는 1,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이 끝났고 이 부분들은 1, 2, 2니까 2 곱하기를 처리해주고요. 그럼 1 나올 확률 2분의 1, 3 나올 확률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되니까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12분의 7 해서 P2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Q2는 또 그럼 뭔가요? Q2 이거는 차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최대 최소 자체가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차이가 1 될 때는 1, 2 이렇게 나오거나 그럼 2, 3 나와야 되겠고 차이가 같을 때는 1, 1 그다음 2, 2, 3, 3 이렇게 나오는 가지수가 좀 많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면 자, 이건 여기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계산해 놓은 거죠. 네, 그럼 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 3 나오는 경우를 또 해줘야 되겠죠? 아이고 더하기인데
자, 2, 3 나오는 경우 그러면 2, 3 나올 때랑 3, 1 나올 때니까 두 가지가 되겠고 3분의 1에 6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 1 나오는 경우는 4분의 1 되겠고 2, 2 나오는 경우는 9분의 1 되겠고 3, 3 나오는 경우는 36분의 1. 오, 계산 결과가 좀 많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렇게 좀 복잡한 겁니까? 여기가 또 이렇게 약분되니까 또 9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 4분의 1, 9분의 2, 3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와, 이거 좀 그러면은 통분을 좀 이거 36분의 1이죠.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통분을 그럼 36으로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2가 되겠고 4, 9, 36이 되겠고 4, 2, 8 되겠고 그 다음엔 여기 또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36분의 20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3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계산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산수를 해야 되니까 약분을 함부로 많이 안 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2로 해서 3만 약분해서 12분의 10 이렇게 좀 계산해 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야 P2, Q2 더하기 이런 부분도 하죠. 더하기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해주니까 12분의 17 기억받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뭡니까? 종속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독립인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독립인지를 좀 확인해 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나오는 경우를 좀 하게 되게 되면, 자, 1, 1 부분들이 여기 있고 1, 2 부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게 지금 우리가 지금 P2 교집합 Q2 요 부분에 이제 확률들을 이렇게 좀 구한 부분하고 이게 이제 교집합 부분하고 P2 곱하기 Q2 한 부분들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교집합 부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1, 2 나오는 부분들이 이게 겹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해주면 확률이 이 부분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속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P2, Q2 했을 때 이제 Q2가 더 커지겠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 더 추가로 이렇게 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Q2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립하는 거니까 다른 경우 조사할 때도 당연히 지금 차가 작은 부분이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모두 맞는 그런 형태를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 대단한 건 아닌데 지금 이거 하나를 알아보는 과정 자체에서 알아보는 이 과정 자체도 지금 일일이 이렇게 조사해야 되잖아요. 11 나왔을 때 1, 2 나왔을 때 특히 1, 2는 2, 1 이렇게 나왔을 때까지 조사해서 그래서 이제 곱하기 2까지 해서 계산을 해가는 이런 과정인 거겠고 그 다음 차이가 이렇게 될 때는 1, 2 이것도 이제 사실은 2, 1이 있는 거죠. 2, 3에 3, 2도 있는 거겠고 이런 경우에다가 이제 같아지는 경우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돼서 나온다. 이때 이제 여기 1, 1 나오는 파트 부분들 2, 3 나오는 이 파트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더 추가로 좀 더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제 전체적인 모양들을 좀 살피게 되면 니은 디귿 굳이 연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길어질 듯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구해달라. 서로 독립, 배반, 독립과 관련되는 주변의 이론들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독립 사건이 되려면 지금 쓴 이 식이 성립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또 배반 사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교집합 부분이 공집합인데 그러니까 교집합 확률이 0인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각각 0이 아닌 두 숫자를 곱하기 했는데 배반 사건이 되면 이게 고집합 부분이 이거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기억은 좀 말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배반 사건이면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성립 안 하는 거니까 종속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됐습니까?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 독립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종속인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워낙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좀 설명해야 되니까 되게 좀 애로사항이 좀 생깁니다. 자, 그냥 이제 간단하게 결론 냅시다. 각각 0이 아닌 두 개의 숫자를 열심히 곱하기 했는데 교집합 부분이 딱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데 배반 사건이라면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배반인 경우는 이 부분들이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이제 성립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배반 사건인 것은 독립이 아닌 거니까 종속 사건이다 라고 하는 니은 부분이 말이 되는 그런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사건인 이런 부분들도 한 사건과 그 여사건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서로 이제 배반인 경우죠. 교집합이 0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독립이라는 말이 또 역시 말이 안 되겠고
됐습니까? 득득득 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은 종속 사건이다 라고 결론 짓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건 좀 거의 똑같은 이 이론 하나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보기를 만들기가 어렵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7번은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3, 4, 5, 6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눈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3분의 2 확률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3 미만이면 반대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 확률로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겠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6번 던졌는데 차례대로 P를 이동시킬 때 P가 여기를 중간에 가서 알겠습니다. 그럼 0,0에서 2,1을 거쳐서 나중에 3,3을 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가요? 그럼 먼저 3번 시행했을 때 이런 결과 알겠습니다. X로 2번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3번 중에서 2번 3분의 2가 나와서 X축으로 2칸 가고 나머지 한 번 나와서 Y축으로 한 칸 가라 이런 얘기고 이어서 역시 또 이동하려면 또 3번 시행해야 되겠군요. 3번 중에서 이번에는 X의 변화가 한 번 있으니까 한 번, 3분의 2가 한 번, 3분의 1이 2번 이런 형태의 산수를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곱하기로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3 곱하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27분의 4, 또 3 곱하기 27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약분이 한 번 이렇게 해서 아예 한 번을 하죠. 뭐 이렇게. 그럼 이게 그럼 81이 되겠죠? 81분의 8 해서 계산을 한 번에 처리할 거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간에 뭐 지나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이렇게 과정 갔는데 결국 이제 3번 시행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 그때 이제 변화를 보니까 x가 2번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1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제곱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독립시행 형태로 이제 계산돼서 전체적인 계산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문안입도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다음 중 연속 변수인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나요? 연속 변수인 거 찾아달라. 입장 객수 카운팅 가능한 것은 이산 변수가 되는 거죠. 사람 수, 개수, 동전 개수 이런 것만 다 보죠.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 변수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시간 당연히 연속이죠. 됐습니까? 횟수 이런 것 때문에 셀 수 있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풀어가서 뭐 연속인 별량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꺼낸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검은 공이 1개일 때 2개일 때 이거 알아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전체는 공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7개가 있는데 7개에서 뭐 2개를 꺼내는 가지수가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자, 검은 공이 하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써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곧바로 풀어도 되는데 한 방에 계산해도 되는데 자, 검은 공을 하나 꺼낸다는 얘기는 흰 공 하나, 3개에서 하나, 4개에서 하나 이렇게 꺼내면 되겠고요. 2개일 때 확률 그러면 7컨벤션이 되겠고 검은 공 2개 꺼내는 거니까 4개에서 2개를 이렇게 꺼내면 되겠다. 그래서 가볍게 구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는 7, 6이 이제 3, 7이 20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3, 4,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쪽 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에서 2, 3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2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21분의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으로 약분되죠? 3, 6, 18, 3, 7, 2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7분의 6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확률이라는 형태로 변수 x라고 해서 범위에서 이제 각각 나누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하나 나올 때 2개 나올 때 하는 거니까 한 방에 계산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괜시리 이제 뭐 확률 변수 이런 표현해서 어렵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질문 던지는 바가 가벼운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좀 어렵지 않다라고 좀 여러분들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1115 3개, 2, 3 2개 이렇게 돼 있는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나열되어 있는 두 수에 적혀있는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 곱이 3보다 크다 되어 있습니다.
3보다 클 때는 13 곱하기해서 3이 있겠고 2, 3은 6도 있겠고 3, 3, 9 이렇게 뭐 세 가지 경우가 있겠고 반대되는 경우는 1, 1 곱하기해서 1도 있겠고 1, 2 곱하기해서 2도 있겠고 반대가 조금 적긴 한데 어차피 전체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그냥 3, 6, 9 계산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체 확률 형태로 되니까 와, 그럼 이제 전체 개수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팩토리얼에 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산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6, 5, 4, 2로 나누기 해주는 거니까 2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전체 60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x가 3일 때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제 전체 가지수가 이제 60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자, 이때 3일 때니까 양쪽 끝에 이제 1, 3이 나열되는 거죠. 양쪽 끝에 1, 3 이렇게 오는 거니까 1, 3도 있고 3일도 있으니까 이제 2 곱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열심히 나열. 그럼 1, 3을 빼고 나니까 자, 이렇게 2 팩토리얼 처리가 되겠군요. 1이 아직도 2개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x가 이번에는 6일 때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럼 이제 60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그러면 양쪽 끝에 6이 온다는 얘기는 2, 3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2, 3, 3이 또 역시 두 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2, 3을 하나씩 이제 빼고 나면 나머지 또 4팩토리얼인데 1이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x가 9일 때를 조사하게 되게 되면 60분에 3, 3 두 개가 똑같은 숫자 오는 거니까 나머지 숫자만 열심히 그냥 나열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전부 다 이제 더하기 할 거니까 60분에 어떤 숫자가 되는 건가요?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4팩토리얼 처리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것은요 4에다가 2를 곱하니까 8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이곳엔 또 이제 그럼 이제 몇 가지가 됩니다.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60분에 32에 36 처리해주면 되겠고 6은 36, 10 처리되겠고 한 번 더 약분되죠. 그러면은 3, 5 해서 이제 5분의 3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분의 3. 오, 이게 한참 산수했는데 순간 또 보기에서 안 보이면 다 당황스러운데 자, 됐습니다. 자, 큰 흐름틀 6개의 숫자 나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전체 가지 숫자 미리 계산해 놓은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369 하나나 1, 2 하나 전체에서 또 빼야 되는 거니까 비슷해서 369를 그냥 처리했고요. 3 되는 경우 다시 한번 1, 3 이제 요게 이런 부분들 잘해야죠. 2, 3 마지막에 이제 3, 3 똑같은 거니까 가운데 나열만 계산해야 가는 형태. 나열 해서 큰 흐름틀 이게 세 가지 구해가는 과정. 조금 길어져서 그 흐름들 좀 살짝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침착하게 여러 가지 나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속 확률별수 x의 확률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2까지 알겠습니다. 1, 2의 확률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이니까 0일 때 1 이렇게 표시해서 가면 되겠고 확률 변수가 2까지 가서 표시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k인데 근데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죠. 오, 그럼 뭡니까? 이거는 볼 것 없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서 뭐 여기가 가로 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가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사다리 형태가 되게 되면 넓이가 1보다 커지겠습니다. 그러면 뭐 k 값은 당연히 뭐 마이너스 k 값은 뭐 마이너스 2분의 뭐 당연히 나오는 거겠고요. 이때 이제 1부터 2까지 그러면 이제 중간에 요 넓이를 구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뭐 달문을 이용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절반 형태로 중점을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그러면 뭐 넓이는 여기 뭐 볼 것도 없이 그러면 4번에 처리가 되겠죠. 닮은 비가 2대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넓이 비는 4대1 이런 개념이니까 그냥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굳이 뭐 계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뭐 조금 더 이렇게 표시해 간다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1개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센스 있게 대처해 가면 되는 그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여고 확통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선택하여 선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분 길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점은 8개의 점이 있는 거죠. 그죠? 8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겠습니까? 2개를 고르는 가지수가 모든 선분계수를 구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4 곱하기 7 해서 자, 28개의 선분들이 쭉쭉 나오는 건데, 자, 길이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길이가 있을까요? 변수했을 때 1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 모서리 길이가 되는 거니까 28 중에서 각 모서리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개가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는 자, 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길이가 이제 1, 돼 있으니까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각 면이 이런 이제 루트 2가 되는 거 2개씩 있겠죠. 6면체니까 6개의 면에 2개씩, 그러니까 12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저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변 길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대각선 길이가 있죠. 이렇게 가는 대각선 길이, 그죠? 그럼 이제 이제 루트 2에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루트 3이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요 점을 이제 빙그르르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그럼 각각 생기는 거니까 4개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 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확률들이 좀 이쁘게 4로 전부 다 약분되는 거니까 7분의 3, 3, 1 이런 형태의 좀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이제 무엇을 물어봤냐? 제곱의 평균. 감사합니다. 이 변수들이 이제 루트가 나와 있으니까 제곱의 평균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7분의 1 곱하기도 그대로니까 3 되겠고, 그 다음은 2 곱하기 3에서 6 되겠고, 다음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방에 계산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럼 7분의 6, 6, 1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7분의 12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확률 분포표 자체가 잘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이산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자, 변수들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수들 좀 처리해서 요 자체 표가 좀 잘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연산들은 이제 무난히 좀 처리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 표 만들어가는 부분에 집중해서, 즉 확률들은 이제 각각 좀 집중해서 잘 만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 변수 변환 형태의 값들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expectation 2x 플러스 1이다. 이런 계산은 원래 2배 이렇게 계산한 결과인데, 이 부분이 이제 10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이 2분의 9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분산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특이하게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이 부분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넌센스 퀴즈 같은데요. 자, 이렇게 처리 되겠고, 자, 이때 이제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식에서 이렇게 이제 더하기에서 평균에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분산 구해가는 식의 이 부분에서 이제 이항식에서 빼는 거니까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분의 3에다가 평균 2분의 9 나온 부분들을 제곱해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81에다가 더하기 3에서 8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약분하게 되니까 20일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21 해서 계산해서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변수 변환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학습이 좀 잘 돼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변수 변환식 좀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고, 바리언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론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변수 변환식 학습되어 있는 거죠. 자, 1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0부터 5회까지이고, 그때 변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 fx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확률의 총합이죠. 가로 길이 쭉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에 2a 되겠고, 높이 b 계산하겠고, 그 다음 또 뭐 무슨 계산 또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여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요. 2분의 1에다가 가로 길이 2a, 높이 b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2a부터 5a 됐으니까 3a 되겠고, 높이가 또 2b로 이렇게 바뀌는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b에다가 여기가 3a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AB가 되겠고, 이 계산결과 1이라는 얘기는 AB를 값은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A부터 3A까지 이곳의 확률이죠. 그럼 2분의 1에 A가 되겠고, 높이가 2B 이렇게 계산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부터 2A까지, 그러면 2분의 1에 A 되겠고, 높이가 B 이렇게 처리가 됐죠. 이곳에다가 2배를 해서 계산하겠다. 나온 결과 당연히 뭐 밑변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높이가 2배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K보다 작을 확률과 K보다 클 확률이 같아지는 K 값은 3A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A부터 여기 5A 부분인데 여기가 좀 산수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쪽 확률 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가 X 값이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3A가 되겠고, 높이가 3A가 아니고 2A군요. 자, 2A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높이가 2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2AB 되는데, 아까 이제 AB 값이 이제 4분의 1 나왔으니까 4분의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넓이가 같아지는 부분들이 얼마였다? 3A였다 라는 말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맞아떨어져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서였죠. 식이 좀 문자로 좀 그림이 좀 복잡하게는 좀 돼 있는데, 기본 지키기를 한 겁니다. 넓이의 총합 구해간 것이 이제 확률의 총합이 되니까 1이다 라고 해주면 관계식 얻어졌고, 그래서 이제 관계식 나왔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 구해가는 건데, 밑변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실제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밑변 길이가 이제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높이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얘기인데, 높이가 절반 형태니까 2배를 해줘야 이제 높이가 같아져서 넓이가 같아지는, 즉 확률이 같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직접 넓이가 같아지는 곳을 찾으려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게 이제 3A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3A 딱 그어서 이제 넓이가 큰 쪽을 좀 조사한 거죠. 그랬더니 그 부분들이 자 이렇게 좀 나와서 2분의 1입니다 찾아줬으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맞는 이야기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주어진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조금 낯설게 주어져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 이제 만드는데, 뭐 차분하게 이제 해야 될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을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 확률 변수 x가 이항부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고, 이항부포를 따르면 기호로 한번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분포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30회 반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또 하고, 자 이때 이제 3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 확실하죠. 반복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30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되어 있는데 3개의 동전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8분의 1이 되는 거죠.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8분의 3 이런 부분도 안 됐고, 요 3개 중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20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제비를 차례로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 개수 단, 꺼낸 제비는 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시행할 때하고 두 번째 시행할 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지죠. 되겠습니까? 똑같은 우리를 이제 반복해서 이룰 때 이제 독립시행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곧바로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건가요? 그래도 뭐 디귿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 칠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5번의 타석에 들어선다. 안타 치는 횟수를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타석에 들어서고 계속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졌겠고, 이때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자 2분의 1이니까 확률이 5분의 1 되는 거니까 맞는 부분들은 이렇게 자 그렇게 되니까 뭐 2번이 답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분포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독립시행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제 서로 독립적인 부분들을 이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봅니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20%는 불량이다. 생산되는 제품 20개를 동시에 택하여 조사할 때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네,
19개 이상 나온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20개 중에서 19개가 불량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또 물론 이제 20개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불량품일 확률이 5분의 1이 되었으니까 19개가 불량품이고 5분의 8, 원래 5분의 8이라뇨. 이런. 이게 지금 10분의 8이 좀 순간 5분의 4 이렇게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더하기 20, 컨비네이션 20, 그럼 이제 5분의 1에 20제곱 모두 이제 불량품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둘로 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은 뭐 20으로 계산되겠고, 자, 이 부분들 일단 한 번 더 쓰죠. 뭐 19제곱에 5분의 4 처리가 되면 되겠고, 여기는 5분의 1에 20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5의 20제곱을 분모에다 이제 처리하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자, 남는 부분들은 20 곱하기 4가 되겠고,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분자에 써져 있는 부분들은 그냥 뭐 8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뭐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20개 중에서 19개다. 뭐 그다음 이제 나머지 한 개는 뭐 정상 제품이다. 뭐 20개 모두 다 불량품이다라는 부분 이제 컨비네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확률 표시가는 부분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자, 연산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 5가 되어 있다. 이 부분들은 완전히 감사합니다. NP돼 있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된다? NP 이렇게 된다. 이 부분만은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분산은 NPQ 이렇게 지금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거에서 시행 횟수가 n이고 확률이 이제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가 5다라고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n은 15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되어 있을 때 평균 분산 구해가는 식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식이니까 반드시 잘 학습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항 분포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져 있군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항 분포 NP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제 뭐 분산을 좀 질문 던지고 있는데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NPQ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0번을 시행했고 일어날 확률이 5분의 3 그러면 5분의 2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자, 약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4로 약분되는 거니까 4, 3, 2 이렇게 곱하기를 처리하게 되면 24 해서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분산은 뭐죠? EX 플러스 3 이렇게 분산을 구하라. 그럼 변수 변환하는 거죠. 여기 2에 이제 제곱해서 4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4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 4, 16에 96 해서 나중에 답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봤을 때 이항 분포에서 분산 구해가는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첫 번째로 좀 무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변환식, 자, 여기 이제 제곱되는 형태로 좀 써져가는 거, 분산해서 변수 변환식도 좀 간단하게 알아두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이제 시간 절약해 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도록 공부를 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4점을 얻고 5 미만의 눈이 나오면 1.1년 게임이 있다. 자, 5 이상이니까 5, 6 이렇게 나오니까 확률 3분의 1 확률이 되죠. 3분의 1 확률로는 플러스 4점을 얻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3분의 2 확률로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뭐 그런 형태의 게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임을 또 270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복한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뭐 이항 분포다 이런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총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변수 변환 개념도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변수 변환을 하면 좀 불편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처리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항 분포다. 270번 반복한다. 그냥 뭐 이렇게 뭐 4점 없는 3분의 1을 기준으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7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90 되는 건가요? 그럼 무슨 얘기죠? 자, 90번은 5 이상의 늘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처리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90번은 4점 플러스 4점의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은 180번에서는 마이너스 1 점수를 잃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360에서 마이너스 18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80점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요 부분들을 그냥 나온, 우리가 이제 원하는 4점을 얻는 그 횟수를 이용해서 좀 처리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굳이 이제 뭐 변수 변환식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하게 되면 그게 좀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가령, 5 이상이 나온 이 부분들을 확률 변수 x라고 처리하게 되면 이때 이제 4점을 얻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270-x 이렇게 처리해줬고, 이때는 또 이제 점수를 이렇게 읽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5x-270 뭐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물론 이제 이 x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대값 형태로 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제 기대값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해줬으니까 이곳에다 이제 이 결과가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이 expectation 5x-270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건데, 뭐 굳이 이렇게 변수 변환해서 이런 가는 과정들이 더 불편한 거니까 지금 그냥 96개 구해서 이때 4점 얻어요. 아닐 때는 1점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좀 처리가는 것도 무난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과연 이제 변수 변환까지 해서 우리가 좀 식을 좀 바꿔가서 풀어야 되는지 조금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뭐 알아둬서 이제 나쁠 것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설명을 좀 다 드렸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들은 이제 조금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교의 확률과 통계 과목은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무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3학년 학생 전체 학생 수의 33%이고 수강생은 20%라고 합니다. 오호, 그렇습니까?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일 때 그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수강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3학년 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는데 전체 중이니까 뭐 이거 그러면 100분의 33이라 그렇게 해둘까요? 좋습니다. 이때 또 이제 확률과 통계를 수강하는 학생은 3학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에, 그러니까 전체 중에 또 2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러니까 막 조건부 확률 형태로 표시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부분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그냥 33분의 20이에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은 그냥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만 인식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의 33%. 자, 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명수 형태를 가르쳐 준 거죠. 뭐 학교 전체를 뭐 100명이라고 해주면 33명이 3학년인데 그 중에 또 3학년 학생 중에서 20명이 전체 학생 100명 중에서 20명이 통계를 신청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3학년 학생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이 부분들이 중요하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1, 2 숫자 적힌 공이, 주머니 B에는 영사가 적힌 공이 들어있습니다. A 주머니에는 1, 2 됐고 B 주머니에는 영사가 들어있다. A, B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A 주머니에서 꺼낸 숫자를 12자리 숫자로, B 주머니에서 꺼낸 숫자를 1위자리 숫자로 하는 두 자리 잔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겠다.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숫자는 10 이렇게 나오겠고 14 나오겠고 2 끄집어내면 20, 24 이런 형태로 확률 배수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나올 확률들이 각각 2분의 1, 확률들은 전부 다 4분의 1로 똑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 형태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평균을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데, 4분의 전부 10, 14, 20, 24를 전부 다 더하기 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40, 50, 60, 6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 1은 4, 4, 7, 28에서 평균은 1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제곱의 평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제곱하는 건 좀 오히려 불편하니까 그냥 곧바로 구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4분의 편차를 구하는 거죠.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10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7, 7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14니까 여기는 또 3이 되는 건가요? 3 제곱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 또 얼마니까 20이니까 또 차이가 나니까 3제곱 되겠고 24니까 또 7제곱 이렇게 처리되죠. 그러면 이제 4분의 49, 9, 2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여기가 그러면 또 얼마가 되는 걸까요? 50,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29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된 거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이 구해져 있으니까 각각 별량에서 이제 17들을 이렇게 빼기 해서 그 나온 숫자들을 이제 제곱을 해서 이제 열심히 더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해가는 이런 형태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뭐 제곱의 평균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갈 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부분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숫자들 제곱하는 숫자들이 너무 커져가는 거니까 큰 숫자들 4번 또 더하기 하고 또 17제곱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거니까 자 그때 이제 편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계산하는 것이 자 풀어가는 좀 요령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2번 분산 구해가는 방법 같이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3번 수원 요거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호 복잡한 수식 형태가 등장했네요. 100 컨비네이션 x 5분의 1에 x 5분의 4에 100-x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 뭐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의 확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뭐 시그마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는 분포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모두 다 나타내진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이항분포가 되겠다. 100 컨비네이션 된 거 보니까 시행 횟수가 100이 되겠고 x에 x 맞춰주는 거 보니까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확률을 나타내주는 표현을 써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요 앞에 이렇게 변수 x가 좀 곱하게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확률에다가 변수를 제곱해서 곱하기 해서 이제 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 거죠? 이제 x제곱이 딱 곱하게 되는 순간 이 부분들은 바로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을 파악해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평균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고요. 100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산도 좀 열심히 구해놓겠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20에다가 또 5분의 4를 또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6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구해가는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되죠? 제곱해서 이제 더하기 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16에다가 40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20을 제곱해 주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정답 416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는 주어진 수식에서 이 식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만 알면 이제 무난히 풀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긴장하면 안 되겠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시그마 했다는 얘기는 뭐 0부터 이제 뭐 100까지 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모두 다 구해가는 거니까 분포로구나. 됐습니까? 그럼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니까 이항분포다. 물론 지금 여기 부분들이 이제 확률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그곳에다가 이제 변수를 이렇게 이제 제곱을 곱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해간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해가는 절차.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3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학습하는 데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